1학기 중간고사에 자주 나오는 문항들인데요. 문항 끝부분에 배치가 되는 보통 이 2차 함수, 그 2차 함수들 중에서도 변별력 있는 킬러 문항, 자주 나오는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 주제는 정의역이 변수인 경우입니다. 함수는 주어질 거예요. 이게 제 첫 번째 유형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대칭축이 변수인 경우로서 정의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때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그래프 혹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의 그래프들을 논하게 되는 그러한 문항이라서, 이거는 자세히 한 두 문항 정도 다시 이제 소개를 할 거고, 마지막 빼기 함수입니다. 이 빼기 함수의 특징을 카발리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자주 쓰는데 왜, 그리고 어느 때에, 왜와 어느 때에 적용이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제 보통 100점을 못 맞게 하는 문항들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주제로서 구간이 변수이고, 그 다음에 함수는 이렇게 줍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축의 위치죠. 자, 최대값의 최대값, 최소값의 최대값,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구간의 크기가 1이죠. 구간의 크기가 1입니다. 그럼 구간의 크기 1인 것을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대칭축 2에 대해서 구간 크기 1인데 좌우로 정확하게 2분의 1씩 나눠서 구간을 분류를 해 놓습니다. 이제 접근을 할 텐데요. 이제 접근을 할 건데, 자, 구간의 오른쪽 끝이 지금 여기 안 보이니까 x가 이 구간 안에서만 정의가 되는데요. 오른쪽 끝이 여기서처럼 좀 여기다 쓸까요? 오른쪽 끝이 아직 대칭축까지 가지 못했을 때, n은 이렇게 될 때죠. 이때 n은 최대값 쓰겠습니다. 즉 a가 잘못 썼죠. a가 아직은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해야 되는데, 최대값은 a 플러스 1에서다. a 플러스 1에서다. 그리고 최소값은 a에서이다. 수식을 써놓을까요? fx는 마이너스 x 빼기 2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거는 좀 이따 쓰기로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이제 a 플러스 1이 대칭축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2분의 5는 못 벗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구간 크기가 1이니까 a는 2분의 3까지 진입을 못한 상황이겠죠. 이 크기가 1이니까 이 크기 1 유지하려면 아직 못 들어온 거죠. 즉 a는 2분의 3을 못 들어왔고, a 플러스 1은 넘어섰지만 2분의 5를 못 벗어났다. 사실 이 얘기는 이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써놓으면 1 이상 2분의 3 미만일 때, 이때는 이제 최대값이 뭐가 되죠? 꼭지점에서가 되죠. 꼭지점은 이렇게 1이 되겠다. 그런데 최소값은 여전히 a 플러스 1에서 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a가 들어옵니다. 구간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a 플러스 1은 이렇게 벗어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식으로 이제는 a 기준으로 그냥 바로 씁시다. a가 2분의 3은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나 아직 대칭축까지는 못 왔다. 이럴 때에는 이럴 때에는 최대값은 여전히 1이고 최소값은 이제 a 플러스 1로 바뀌게 되었다. 마지막에 이제 대칭축, a마저도 대칭축을 지나버리면, 그죠? 대칭축을 지나버리면 최대값은 a에서가 되고, 그다음에 최소값은 a 플러스 1에서이다. FA는 FA 플러스 1.
자, 뭐 굳이 수식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걸 갖고 그냥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y라고 할 필요는 없겠네요. a라고 씁시다. a에 따라 최대 치수가 뭐가 되는지. 자, 그리고 원래 fx 있죠? fx를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근이 1과 3이죠. 1과 3을 대략적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두고 평행이동된 녀석은 아마도 이렇게 되겠구나까지 대략적으로 한 다음 이제 완성을 합니다. a가 1이 되기 전까지는 fa 플러스 1, 즉 이 함수를 1만큼 평행이동시킨 요 녀석이 되죠. 지금 최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시다시피 1에서 2까지는 최대값이 1입니다. 상수함수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2 이상에서는 f x를 그리면 되는 거죠. 자, 얘의 대칭축이 2분의 3이라는 거 그냥 보이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디까지죠? 2분의 3이죠. 2분의 3이 되기 전까진 fx를 그리다가 2분의 3 넘어간 다음부터는 평행이동된 얘를 그리게 된다. 그러면 저희는 뭐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언제다? a가 2분의 3일 때이고 2분의 3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대칭축이기도 하죠.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질문들이 대칭축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겠고 여기서처럼 최대값의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의 최대값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겠구나. 전 답을 내거나 정답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런 질문들이 어떤 게 나올 수 있는가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최소가 될 때는 대칭축에서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최대값의 그래프와 최소값의 그래프가 2분의 3의 대칭이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다음 주제에 대한 예시를 또 해볼게요. 다음 거는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함수에 대칭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대칭축은 범위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함수의 대칭축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자 구간이 주어지면 반드시 이때는 구간의 중간 지점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에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인데 왜 하는가? 만약에 얘처럼 제한 변역의 왼쪽에 대칭축이 존재하지만 정의역이 이 0과 2 사이 이렇게 됐을 때는 최대값과 최소값 명확하게 보이죠. 뭐 대입하면 됩니다. 여긴 최소값이고 여긴 최대값이고. 자 그런데 이제 대칭축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도 대칭축이 중앙 지점의 왼쪽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는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최소값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최소값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면 최대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최대값을 질문할 수도 있고 안 질문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문항처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질문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최대값이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제 뭐 최대 최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이때는 뭐 이렇게 제가 수식을 썼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대칭축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요 A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A에. 그래서 이때 직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선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1까지는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죠. 지금 보다시피 직선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F0이 상수함수로서 이 문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최소값은 상수로 가다가 0까지 상수로 가다가 이제 0과 그러니까 대칭축이 제한변역 안에 들어왔을 땐 최소값이 바뀌지가 않는 A에 관한 대칭축에 관한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되는구나 정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 이상부터는 최대값이었던 걸 받아가지고 가더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에 대한 여러 가지를 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예시를 드는 겁니다. 왜 아래로 블록일 때 최대값을 논하려면 대칭축이 중앙 지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얘기해야 된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방금 전 예시는
최고차항 계수가 플러스인 아래로 볼록인 것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럼 위로 볼록인 걸로 얘기해보자. 위로 볼록인 거. 자, 위로 볼록인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대칭축이 변수입니다. 범위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자, 완전 제곱글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 대칭축의 위치가 범위의 왼쪽에 있을 때 그때는 뭐 최대는 0에서니까 0을 대입하면 뭐 2a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2에서가 되니까 2를 대입하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최대에서 최소를 빼면 이러한 대칭축에 관한 1참수를 떼는구나. 그런데 이제 범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범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가운데 지점까지 못 갔을 때 물론 최대값에는 변화될 일이 없어요. 뭐 1까지는 못 갔다든지 혹은 약간 중앙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좀 치우쳤다 하더라도 최대값은 뭐 바뀌지 않을 거예요. 최대값은. 그런데 이제는 최소값이 바뀝니다. 최소값이 유지가 됐다가 이제 0에서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최대값은 2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으로서 6a-4가 되고 최소값은 0에서의 함수값 2a가 되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4a 플러스 4 이렇게 되게 되죠. 4a 플러스 4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다 해볼게요. 최대값의 그래프와 최소값의 그래프 그리고 차에 대한 최대 최소 차에 대한 얘기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최대값이 0이 되기 전까지 직선으로 왔었어요. 이렇게 왔었어요. 직선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0에서 2까지는 최대값의 그래프가 2차함수로 나오죠. 2차함수로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갈 거예요. 받아서 갈 겁니다. 어디까지? 2일 때 8인 이런 녀석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지금 최대였어요. 최대. 최소는 6a-4 어디까지? 1까지 6a-3과 이렇게 됐을 겁니다. 1에서 2인데요. 여기서는 1에서 3이었을 거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다가 이 직선식을 받아서 최소값은 이렇게 간다는 것까지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1일 때 가장 가까이 있구나. 1일 때 최대 최소가 차이가 가장 가까이 있구나. 자, 그런데 이제 최대 최소값의 그래프를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면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다 A에 관한 대칭축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이제 이걸 할 건데 지금 한 화면 안에 잡기가 힘드니까 그냥 들으세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아까 전에 보니까 0이 되기 전까지는 -4a 플러스 4로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왔다가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는 a-2의 제곱 그러니까 a-2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중 1까지만입니다. 1까지만이에요.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x제곱인데 1에서 2까지만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이상부터는 직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도 어떻다. 1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다.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즉 우리가 그냥 이것만 봐서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일 때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엔 점점 벌어진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했을 때 점점 벌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알 수 있다. 마지막 주제로 이제 카발리의 원리를 통한 빼기 함수의 어떤 성질의 유도를 할 건데요. 여기 보면 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뭐 평행선을 긋게 되면은 항상 얘네들 길이가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동전을 쌓아놨는데 약간 흐트러뜨렸다 하더라도 부피는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떠나서 뜬구른다는 얘기 떠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납니다. 그러면 2차 함수와 직선에 의해서 어떤 이런 색깔 친 도형들이 나오죠. 그랬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교점의 위치만 일정하게 유지만 된다면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면적 혹은 뭐 이제 평행한 직선을 긋게 돼요. 평행한 직선을 그어가지고 뭐 이런 삼각형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뭐 근데 지금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꼭 그 뭐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해서 저희가 얘랑 평행한 접선을 긋잖아요. 그럼 그 접선의 위치는 반드시 일치합니다. 반드시 일치하고요. 반드시 일치해요. 2차 함수의 각각의 대칭축이 다르다 하더라도 빼기를 하게 됐을 때 이 위치가 유지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와 교점 위치가 일치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좀 넘겨서 자세히 설명하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직선과 2차 함수 교점의 위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이 면적이나 그 다음에 이 면적이나 빼기에서 만들어진 이 면적이나 전부 다 같다. 두 번째 얘기는 얘랑 평행한 접선을 그을 거예요. 또 여기서 얘랑 평행한 접선을 그을 겁니다. 평행한 접선을 그을 거예요. 그 접점도 여전히 이렇게 일치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려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왜 면적이 같은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제가 세 개의 함수들을 예를 들었는데 이 2차 함수는 이 2차 함수와 다르죠. 직선도 다릅니다. 그러나 둘을 뺐을 때 결과는 같아요. 2차 함수들이 다 다르고 직선이 다 다르지만 최고차항 계수는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교점 1,3이라는 그 교점만 유지가 된다면 면적이 좀 같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가령 지금 이게 한 그림이 닿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빨간 선으로 그었어요. x는 t라는 녀석을 그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죠? 이 길이는 위에 g가 있긴 하지만 그냥 절대값으로 표현할게요. 이 길이는 ft 빼기 gt입니다. ft 빼기 gt예요. 그리고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일단은 그 얘기 먼저 할게요. 이거 ft 빼기 gt가 될 겁니다. 그럼 ft 빼기 gt이고 그런데 빼기 함수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빼기 함수라고 표현했는데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는 2차 함수가 결정하니까 그 a 따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점 위치 바뀌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fx 빼기 gx라고 하는 이 빼기 함수의 t에서의 함수값 크기 이건 마찬가지로 뭡니까? ft 빼기 gt가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이 길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요점을 잡았을 때도 또 길이가 같겠죠. 여기도 길이가 같겠죠. 그러면 같은 선분들로 계속 다 쌓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면적과 이 면적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h라고 하고 이게 i라고 해서 이제 빼기 함수를 hx 빼기 ix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2차 항의 계수와 교점의 위치가 바뀌지만 않는다면 그 빼기 함수의 결과는 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t라는 점에서의 이 선분 길이는 ht 빼기 it일 텐데 빼기 함수에서의 t에서의 이 함수값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ht 빼기 it가 될 테니 선분 길이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즉 같은 선분들로 다 쌓은 거니까 형태만 약간 바뀌었을 뿐 길이 자체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선분들의 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얘네들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2차 함수와 직선이 다르고 2차 함수와 직선이 다르긴 하지만 빼기 함수의 결과가 같다고 그랬죠. 빼기 함수 결과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빼기 함수상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합의를 이제 이해가 됐다고 전제하는 것은 자 이제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빼기 함수상에서 이제 이 직선은 x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접선은 대칭축에서의 접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접점은 빼기 함수상에서 보면 대칭축 위치니까 이 지점은 정확하게 교점과 교점 사이의 중점 위치겠구나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이런 질문들도 하는데, 그러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나, 여기죠? 이 삼각형의 면적이나 이 삼각형의 면적, 교점과 접점, 그렇죠? 접점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이나 면적이 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혹시 몰라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기 정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2차 함수를 h, 그 다음에 이 직선을 g, 그럼 요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이거를 제가 여기서 i라고 합시다. 이거를 i라는 함수로 표현해 본다고 합시다. 그럼 t에서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는, 이 길이는 이렇게 되겠네요. g 빼기 i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gt 빼기 it 함수값의 차의 크기, 이렇게 하면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빨간색 선이 아니라 요 직선은 뭐가 된 거냐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제가 지금 따로 뺐는데 이차 함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하고 얘를 i라고 하면, 이 식은 뭐냐면, 이 식은 지금 보니까 g가 x축으로 갔죠. 그럼 이 함수는 g x 빼기 i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지금 똑같은 t를 집어넣었을 때 길이가 뭐가 되죠? g 함수의 t에서 i 함수의 t의 함수값을 뺀 크기가 될 텐데,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이 빼기 함수의 t에서의 크기가 되니까 똑같은 결과가 되죠. 그러므로 교점과 그 다음에 접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삼각형들을 이런 무한한 선분들의 합이다 라고 본다면, 이것은 같은 길이로 대응되는 것으로서 얘와 같은 면적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 논리는 특정한 지점에서의 선분들이 항상 같다 이거죠. 이걸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풀자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일정한 것으로 만들어서 2차 함수와 직선 이루는 면적,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해결하겠다. 이게 빼기 함수를 도입해서 푸는 이유입니다.